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9m에 달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목요일쯤에 부산을 강타할 걸로 보이는데요. 강한 세력과 경로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 때와 유사해서 부산 전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커다란 중장비로 수십 톤에 달하는 요트가 무트로 옮겨집니다. 요트 경기장 안 통행로는 요트가 모두 점령했고 요트 아래엔 단단한 고정대가 설치됐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상을 통과해 소멸된 지 하루 만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해 북상하면서 요트 피항에 나선 겁니다. 지난 태풍 바비 때도 이렇게 요트를 대피시켰는데요. 이번에 태풍이 또 한 차례 북상하면서 다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때 한 번 올랐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 영향권이 우리 부산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은 수요일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난 뒤 목요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부산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9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부산을 지나는 데다 지난 2003년 130여 명의 사상자와 4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와 경로가 유사해 역대급 피해를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에 비해 1도가량 높은 30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해수면 조건입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할 경우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부산시도 영도구와 남구의 태풍 취약 지역을 방문해 비상 점검하는 등 태풍 예방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태풍이 직접 관통하는 모레 새벽 3시경이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도 몰고 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마이삭이 부산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제는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면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부산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직접 지나는 부산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초속 3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도 몰아치겠는데요. 이 정도면 지붕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오늘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과 울산, 동쪽 해안가로는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양산과 진주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31도, 울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은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대조기와 겹치면서 폭풍 해일 발생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차차 맑아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사면 기사입니다. 폭우 피해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데 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관통할 걸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폭우 피해를 입은 뒤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이 10여 명이나 있고 응급조치만 이뤄진 시설도 많은 상황이라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우려 지역 231곳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태풍 대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과밀 문제가 심각한 명지 신도시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신설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한 데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명지 신도시 4개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약 27명이고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면서 과밀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 머릿기사에 부산시 의회와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는데요. 부산 시민 80%가 부산에 살면서 각 분야에서 격차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격차는 주거를 비롯한 생활 환경이 29.5%로 가장 컸고 산업경제 20.8%, 교육환경 18.7% 등의 순이었습니다. 격차 발생 원인으로는 소득 소비 불균형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 시민 986명을 대상으로 전문 연구기관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1 면접과 모바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남구청이 오거돈 전 시장의 비서였던 전직 북구의회 의원을 별정직에 채용하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들이 내정처리를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닌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남구청장의 입장도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에선 어제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오히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도 아닌 오피스텔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접촉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깜깜이 연쇄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60, 70대 남녀 5명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개인 모임과 경제 공부를 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역시 건강식품투자사무실이라는 정도의 정보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이니까 사무실 한 사람 얻어가지고 무슨 뭐 하는 사무실은 모르지 우리도. 사람이 한 2명이 왔다 갔다. 문제는 이미 연쇄 전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직접 다녀간 확진 환자 5명의 지인과 가족 3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곳과 관련된 접촉자들을 특정하지도 그 규모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녀간 20명가량의 명단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CCTV는 이 호실에만 들어가신 분만 찍힌 게 아니라 그 층에 있는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찍혔기 때문에 지금은 방문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 허점도 노출됐습니다. 296번째 환자인 A씨는 가족인 217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데 자가격리를 제대로 했다는 말만 믿고 가족들을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결국엔 감염된 겁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했을 때는 능동감시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때 가족이 진술을 한 거와 실제의 자가격리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편 해운대 온천센터와 관련해 지금까지 1,552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중 기존 확진 환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은 환자 1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296명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자 부산시가 당초 어제까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도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월 6일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유흥주점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곳에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과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12곳에 집합 제한 명령도 일주일간 더 유지됩니다. 우리 시와 구군,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3분의 1 재택근무를 전격 시행하겠습니다. 상공계 등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목욕탕도 운영이 중단되고 1,781곳의 어린이집도 문을 닫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어린이집 등원율이 지난주 47%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어린이집 등원율을 더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내려진 갑작스런 조치에
맞벌이 부부들은 주말 내내 아이들 맡길 곳을 찾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어린이집 휴원이 공고돼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요.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들은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은 다른 가족분들이나 친정어머니한테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휴원 첫날 어린이집 등록 아동의 37%는 긴급 돌봄을 신청해 등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하신 부모님들께서는 휴원 기간 중에는 가급적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 맞벌이 가정같이 가정 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9월 6일까지로 정한 2단계 조치는 물론 목욕탕과 어린이집 휴원 기한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독극물을 마셔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지역 종합병원 13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14년을 근무한 베테랑으로 그는 부산에서 야간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처럼 무더기 진료 거부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한 번도 이송 거절을 이런 식으로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방화소동을 벌인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특공대원들은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해왔기에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테러 훈련을 대비해서 이제 맨몸으로 체포를 하는 체포수를 2인 3개조, 3인 2개조 이런 체포수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훈련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강도 높은 훈련에다 자체 규율도 엄격하지만 신입 특공대원 공채 시험 경쟁률은 해마다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귀갓길에 카페를 찾은 30대 여성이 감염병 예방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시겠다며 무심코 한 일이지만 만약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뻔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벌금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자가격리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쓰레기 문제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천만 갯벌의 해양 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패류 폐사 역시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마을 공동의장인 사천만 갯벌의 바지락밭. 호미질의 연신 바지락이 나오지만 모두 빈 껍데기 뿐입니다. 한참을 파도 살아있는 바지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살아있는 게? 예, 살아있는 게. 예,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폐사한 바지락이 썩어 갯벌에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바지락뿐 아니라 이곳 사천만의 특산물인 굴도 상당 부분 폐사했습니다. 갯벌에 세운 걸대에서 자라는 굴과 돌밭의 자연산 굴 모두 절반 이상 폐사했다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전어잡이 그물에선 전어 대신 죽은 낙지와 쭈꾸미가 걸려 나옵니다. 갯벌 바닥에서 폐사한 뒤 떠오른 것들입니다. 어민들은 지난 7일과 8일 폭우 때 난강댐 방류로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해양 생물이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난강댐의 사천만 방류량은 초당 최대 5,390톤, 태풍 루사 때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루에 2,000톤, 3,000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 번에 근 이틀을 갖다 5,400톤 풀로 방류를 해버리죠. 주 소도근인 어패류가 폐사했지만 어민들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수자원공사는 1969년 난강댐 완공 때 어업권 소멸 보상을 했다며 사천시는 정식 양식장이 아니어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0년대 해미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제로 해줄 수 없다고 난강댐 아닌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지. 사천만 어민들과 사천시는 폐사 원인이라도 규명하자며 굴과 바지락 시료 분석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 30일 10시 45분쯤 북구 만덕동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앞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 선수가 KBO 올스타 팬투표에서 3주 연속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화려한 수비에 더해 화끈한 공격력까지 선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는 마차도는 올스타 투표 3차 중간 집계에서 71만 3,316표를 얻어 유일하게 70만 표를 넘어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에서는 또 손아섭과 댄 스트레일리, 구승민과 김원중까지 모두 5명이 부문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마커스 데릭슨이 입국한 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신장 2m 1cm로 지난 2019년까지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에서 활약한 데릭슨은 내 외곽슛이 모두 가능해 올 시즌 에이스로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데릭슨과 함께 호흡을 맞출 외국인 선수 이근호부는 지난달 입국해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내년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장안고 포수 손성빈을 지명했습니다. 손성빈 선수는 키 186cm, 몸무게 92kg의 체격 조건으로 올해 12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5푼 9리, 홈런 1개, 10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성빈은 뛰어난 신체 조건과 힘을 갖춘 중장거리형 타자로 강한 어깨와 순발력 등의 수비 실력까지 갖춰 고교 시절 고른 활약을 보였습니다. 부산 기장군 중입자 치료센터에 도입될 중입자 가속기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중입자 치료센터 사업자인 서울대병원은 어제 도시바 DK메디컬 솔루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될 중입자 가속기는 중입자 빔의 전달 속도와 범위가 세계 최고 크기이며 탄소뿐 아니라 헬륨을 더해 2가지 이온원을 사용하는 최고 사양 제품이라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업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오는 2024년부터 중입자 치료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